현대인들은 정말 다양한 소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음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자신에게만 들리는 소리나 소음이 있다면 그럴 때는 쉽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귀와 관련한 질환, 이명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 이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면 주위에 좀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싶을 때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니면 귀에서 윙 소리가 좀 들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원장님께도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찾아오시는 편입니까? 어때요? 제일 많죠. 어. 제가 이제 주로 보는 환자군이 머리 쪽에 있는 오관이라고 하죠. 감각기에 대한 질환을 주로 보기 때문에 네. 뇌의 수면 장애라든지 귀의 이명 난청 또는 시각 장애, 뭐 후각 장애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 환자는 이제 많이 보고 있죠. 그러면 이명 환자분들의 증상은 어떤 것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명이라는 말의 뜻이 귀에서 새가 운다, 벌레가 운다, 울 명자입니다. 방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위트 있게 모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모기가 귀에서 우는 거죠. 그 없는데 또는 뭐 칙 하는 소리, 백색 소음 같은 소리가 나거나 하는 소리가 나거나 뭐 기계음 같은 끽 소리 같은 게 난다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달팽이관 내에서 남들은 안 들리는데 나만 들린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자각적 이명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혈관방통성 이명처럼 쿵쿵쿵쿵 뭐 이런 거 같은 심장 뛰는 소리처럼. 예. 딸깍딸깍딸깍 경련음 같은 이런 소리도 이제 들리게 되는데 이런 건 이제 타각적 이명이라고 해서 이런 두 종류의 소리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따라서 뭔가 원인이 다른 거예요? 왜 소리가 다른 건가요? 일단 가장 이제 흔한 이명이 자각적 이명이거든요. 네. 달팽이관에서 발생하는 이명은 이제 달팽이관의 영역대 어느 부위든 망가질 수가 있고 망가진 부위의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의 종류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청 주파수라 그래서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사람의 귀는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 각자의 그 주파수별로 청각 유모 세포라고 해서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세포들이 달리 있고 그 세포가 어떤 것이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뭐 윙소리, 쉬소리, 삐소리 다양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평소에 20에서 2만까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이제 들을 수 있는 것과 사람 목소리 영역은 대략 2000헤르츠 영역까지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런 스피커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들을 때는 4000에서 6000까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만 헤르츠 영역에서 가청 들을 수도 있는 주파수인데 대략 10세, 10살이 지나가면 16,000헤르츠 미만은 이제 그 들을 수 있지만 넘어가는 헤르츠는 이제 점점 못 듣게 되는데 점진적인 퇴화를 거치면서 이제 저희가 주로 듣는 영역대는 4,000에서 6,000까지가 주 영역대입니다. 그럼 들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듣고 사는 거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민하신 분은 아주 높은 고주파도 들으시긴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고장 나느냐에 따라서 듣는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네. 왜 고장 나요? 굉장히 원인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이 원래 잘 안 낫는 병, 못 고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뭐 간단하게 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체력 저하라든지 뭐 요새 같은 장마철 그 저기압 상태도 유발을 하고요. 음주, 뭐 흡연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원인을 한 가지로 지명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명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는 분이 있으셔서요. 실시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 2주 전부터 이 소리에 갑자기 민감이 엄청 커졌는데 그 설거지 할 때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톤이 높았을 때 소리, 그리고 마이크 소리가 울렸을 때 갑자기 그 소리가 진동파가 커져가지고 네, 막 머리가 지진 난 것처럼 순간 소름 끼치게 막
띵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 이게 이명인지 아니면 머리 내가 뭐가 그래서 지금 일단 병원은 예전에 한번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석증인가 이랬더니 이석증은 아니라 하고 그래서 지금 한번 상담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은 소리 민감도가 좀 커진 것 같다라는 네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을 엄청 주셨어요. 네 커져서요. 자, 그럼 원장님과 한번 이야기 네네.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소리 날 때마다 불편하시죠? 네네 엄청 큰 소리가. 네. 기본적으로 특정한 주파수 때에 반응을 하느냐, 네. 주파수와 상관없이 모든 큰 소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네. 지금처럼 주파수가 높은 소리에 반응을 하시는 경우는 청각과민이라고 합니다. 아 청각과민. 네, 고주파 네. 영역에 있는 청각 유모 세포들이 뿌리가 약해지게 되면 네. 10이라는 소음이 들어왔을 때 뇌에 10이라고 가야 되는데 10이라는 소음이 20, 30으로 진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크게 들리는 경우는 청각과민이라고 해서 청각 유모 세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해결이 네. 되고요. 만약에 네. 질문하시는 분이 그것도 있지만 난 저주파던 이렇게 큰 소린 다 그래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청각과민이라기보다 소리에 그 소음에 대한 저항성, 내성이 떨어져서 모든 소음에 이제 반응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게 되는데 두 가지는 약간 다릅니다만 질문자분은 전자의 고주파의 소음에 반응하는 청각과민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명은 아니고 청각 과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설거지 할 때 부딪히는 그 소리가 제일 민감하게 싫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딪히는 소리가 대략 6,000헤르츠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물소리와 샤워할 때 나오는 소리들이 4,000헤르츠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고주파 영역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경우는 고주파형 청각과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원인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안 그랬다 갑자기 그러는데. 네. 2주 전부터. 이제 그 청각 유모 세포의 뿌리가 약해진 계기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방송 전반부에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원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명의 원인이나 청각과민, 난청의 원인은 다 같기 때문에 그 원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많이 피곤했다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소음이 노출됐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누적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청각 유모 세포의 뿌리를 손상시키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면 이제 못 버티겠어 하는 시기가 2주 전에 온 거죠. 예, 그때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원인인지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찾아봐야 되지만 질문자님께서도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근사한 어떤 근사치의 원인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이명은 아니고 청각과민형.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풀리셨죠? 네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2주 전에 생긴 청각과민이라고 하셨는데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면은 좀 나아질까요?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각과민은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짧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이신 거고요. 이명은 더 오래 걸립니다. 치료가. 뭐 진료를 해보진 않았지만 뭐 2주에서 4주 정도면 치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명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청각과민은 한번 치료를 하면은 다시 재발하지는 않아요? 재발 잘 됩니다. 재발도 잘 돼요. 네, 시력이나 뭐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감각기관은 한번 손상이 돼서 고쳤다 하더라도 종양처럼 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김미화님 다시 이제 라디오 잘 듣고 계실 텐데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빨리 받으셔서 다시 좀 건강한 귀를 청각을 다시 되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또 궁금증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고민을. 그래서 문자 사연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이명, 환청, 삐소리, 신경정신과 약을 10년 이상 복용 중입니다. 가까이에서 또 멀리에서 바로 옆에서 이어폰을 꼽고 들리듯이 환청과 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삐소리 고등학생 때 병원에서 치료를 조금 받으면서 약을 먹고 사라졌었는데 지금도 살짝 목소리가 좀 들리는 듯합니다. 약을 먹으면 꾸준히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무엇이든지 이 아픔을 이겨내고 싶어서 무엇이든 하고 있거든요. 이거 괜찮아질까요? 뭐 이런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이제 환청과 이명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같은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에 들어온 소리가 뇌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청각구에서 받아들인 소리를 대뇌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뇌에 저장됐던 소리가 반대로 달팽이관으로 역전송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뇌에 전송된 그 내용이 내가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내용 또는 평상시에 듣기 싫었던 내용, 스트레스 받았던 내용들이 들리게 되는 경우를 환청이라고 하게 되는데 큰 정신과적 소인이 없이 환청만 들리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비인후과적 치료, 이제 이명 치료의 준한 치료를 통해서 그런 감각적 그 환청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다양한 한방 의료기관을 찾아서 한번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명, 귀와 관련된 질환을 이야기할 때 뭐 내이염, 외이염, 중이염 뭐 이런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귀의 구조하고도 연관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고막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고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귀지 후비는 공간을 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를 중이라고 합니다. 중간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혈액이 공급되는 혈관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염증도 잘 생기고 합니다. 중이염도 잘 생기고 외이도염도 잘 생기고. 근데 마지막에 있는 내이는 뇌의 부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뇌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 치료나 약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이명 또는 이제 난청 등이 이 달팽이관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이염과 이명이 관계가 깊겠네요. 그렇습니다. 뇌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드뭅니다. 그래서 염증에 의한 것보다는 뇌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피로감을 동반하는 2차적 원인, 뇌를 통한 이명 또는 전신의 어떤 이제 감각기나 아니면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오는 이명 이런 것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죠. 염증보다는. 앞서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이명의 원인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원인 없이 이명이 올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그 환자 당사자 입장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고요. 진료를 통해서 찾다 보면 네. 모르고 지냈던 그런 원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인을 어떻게 찾아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명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네. 그 취급하는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이제 검사법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어느 원장님들은 사상 체질에 의해서 진료하시기도 하고 또 어느 원장님은 뭐 다른 방법 등등 이제 종류가 많긴 합니다만 일단 달팽이관은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왜 그 난청이 왔는지 이명이 왔는지를 찾는 과정 중에 노화가 중요한 이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지금 진행자분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 들어가는 것이 노화입니다. 진짜 아무 원인도 없는데 찾아보니 노화가 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 노인성 이명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청력 검사 이외에 나머지 검사는 좀 다양하게 각자 다르실 것 같고 기타 그런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있죠. 그렇군요. 이명이 잘 낫지 않는 병이다. 앞서 잠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한종혜 님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언니가 이명 때문에 한방, 양방 치료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사시라고 의사가 말씀을 하셨대요. 이명이 불치병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불치라면 전혀 안 되는 것이 불치이겠고 난치라면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죠. 난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들도 물론 저희가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있으시지만 한방적 이제 통계를 가지고 본다면 그래서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호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주 귀를 기울여 보면 귀에서 뭔가 미세한 소리가 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명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아직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소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내 현재 들리는 소리의 크기를 줄인다, 완화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많은 치료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듣는 그 기관 중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이명이라는 증상이 생겼어요. 네. 근데 왜 계속 들리는 게 아니라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고 네. 또 잠깐 들렸다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치료할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왜 자꾸 증상이 사라집니까? 기본적으로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사라졌다 왔다 하는 분들은 40% 정도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은 대략 5%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모세포가 부러져서 완전히 쓰러져서 못 일어나느냐 이러면 계속 나는 거고요. 아직 완전히 부러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쓰러졌다를 반복하는 경우에 들렸다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렸다 말았다 하는 분들이 훨씬 그 예후가 좋죠. 그렇다고 볼 수 있군요. 그렇다면 이명이 생겼을 때는 소음이 없는 곳,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있는 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명은 소음이 절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라디오도 안 듣는 게 좋아요? 라디오는 들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돈키호테 정도는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원장님 해답을 주셨습니다. 네. 이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요즘 거리에서 헤드폰이나 이어폰 끼고 걷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어폰 끼고 음악 크게 듣는 것도 사실 이명이 생기는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자님 전화 오신 분께 답변 드렸던 것 중에 네네. 전 영역대에서 다 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그런 헤드셋이라든지 이어폰을 오래 쓰신 분들이 귀의 피로감, 귀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 오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어폰 헤드셋 쓸 때 1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너무 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큰 소리를 오래 들으면 아예 소음성 이명, 소음성 난청이 발생합니다. 대략 전체 주파수 영역 중에 4000Hz 영역이 제일 많이 망가지는데요. 4000Hz 영역이 깨지면서 이제 그 부위에서 그 소음에 의한 이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청력 검사를 하면 4000Hz만 뚝 떨어져 있는 잘 치료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군대에서 사격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이 일부 영역대의 소음을 그렇죠. 듣지 못한다. 뭐 대략 이런 4000Hz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그 음악 듣는 게 굉장히 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왜 소음 차단해주는 그런 이어폰 기능이 있잖아요. 있죠. 그 기능도 별로 좋지 않다. 귀에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 있던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방에 이렇게 이제 소리의 이제 산란, 반사, 굴절 이런 것을 통해서 잡음이 제거된 상태의 소리가 들어온 것이 가장 귀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뭔가를 씌워서 한다면 노이즈 캔슬링을 한다 하더라도 귀에는 강한 소음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어폰 끼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하면서도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이명이 난청이 진행된다는 걸 알려주는 어떤 신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부분 이명이 오면 난청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명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난청하고 연관이 되냐면 둘 다 내이, 달팽이관의 질환이기 때문이고요. 주로 이명이 왔는데 금방 난청이 따라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난청이 내재적으로 있는 분들, 노화가 달팽이관의 노화가 좀 빨리 오는 분들, 저희가 노안 있잖아요. 친구분들 중에 노안 일찍 오는 분들 계시듯이 노인성 난청도 일찍 옵니다만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8000Hz, 6000Hz 떨어질 때까지 못 느끼다가 2000Hz까지 내려와야 그때서 느끼기 때문에 늦게 느끼지만 그런 요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명이 오면 난청을 빨리 불러들이죠. 그래서 난청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이명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요거는 좀 이제 부분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명을 하는 한의원이 워낙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소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통계낸 내용으로 보면 대략 40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환은 원인이 뭐 많아야 7, 8개 뭐 한두 네, 개 맞아요.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40가지가 다 뇌를 거쳐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타고 오니까 개수가 많은 것인데 각각에 대한 치료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40가지의 원인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인 규명이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이 좀 온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스트레스 받고 이제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뇌에서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뇌가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되고 그것이 뇌하 수체를 통해서 전신에 갈 때 전신의 혈관을 수축하고 신경을 긴장시키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청신경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복돼서 청신경에 손상이 온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명이 커져요라고 말씀하시게 되고요. 이제 한방적으로는 그 뇌의 스트레스 관련 기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약을 씀으로써 이제 스트레스성 이명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이명이 올 수도 있습니까? 두통과 어지러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이명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혈관 내에 노폐물이 많다든지 할 때 그 노폐물이 위장과 연동되면서 미식거림 또는 두통 또는 식후에 어떤 어지러움증 뭐 이런 것이 동반될 때 이명도 갑자기 삐 하고 올라왔다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몸에 노폐물이 많은 경우이겠죠. 그런 경우도 이제 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서 이명이 올 수도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명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주의를 드리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술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이 잠 푹 주무세요. 뭐 짜게 먹지 마세요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방에서는 그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중에 수면은 특히 뇌의 부속기관이 달팽이관이기 때문에 뇌가 밤새 쉬지 못한다면 그 부속기관인 달팽이관도 덩달아서 더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치료법은 술을 끊고 잠을 잘 자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나요? 뭐 동반되는 치료는 있겠지만 있습니다. 치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수면을 다시 정상적으로 잘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든지 또 수면이라는 것이 내가 바쁘게 살아서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죠. 꿈을 많이 꾸거나 얕게 자거나 그 절대적 수면 시간이 짧거나 이런 분들은 수면제를 먹어도 잘 안 돼요. 신경화제를 먹어도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뇌의 수면 부족에 의한 손상 상태를 복구하는 그런 약물들을 써서 그러니까 사실은 약물이라고 하지만 뇌 보약입니다. 그런 걸 써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9034님께서 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다가 이렇게 이명이 생겼고요. 그럴 수 있나요? 약도 먹고 했는데 잘 낫지가 않고 가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귀가 가려우면서 오는 이명은 한방에서 풍열 이명이라고 합니다. 풍열 좀 이명. 어려운 얘기죠. 네. 한방에는 경락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귀를 지나가는 소양경이라는 경락이 있고 그것이 이제 소음에 많이 노출됐을 때 경락에 열이 쌓이는 분, 원래 열적 체질이 있는 분들 중에 열이 쌓이면 가렵기도 하고 심할 때는 염증, 중이염도 동반하면서 이명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고 소음에 심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오시게 되는데 귀 주변에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소음, 헤드셋, 이어폰은 피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 것들을 피해 주면서 약도 먹고 하는데 잘 낫지가 않는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걸리고요. 네, 이미 손상이 청각 유모세포가 손상이 된 상태입니다. 기능적으로 왔다 안 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러져 있는 것을 아물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줄인다는 개념에 접근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이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면서 헤드폰의 음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뭔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저도 귀에서 20년 이상 저주파 소리가 나는데 병원에서도 쉽게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데 이미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용 님도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혹시 이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소음이 가장 나쁘겠죠.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해드린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음주,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요. 또 과도하게 짜게, 뭐 조금 짜게 드시는 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만 이제 나트륨도 과다한 거는 영향을 주는 듯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 헤드셋 같은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된다면 추가적인 이제 발병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이미 발병을 해서 있다 없다 하시는 분들은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에 빨리 치료에 돌입을 하시고 지속적인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 치료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당부하실 말씀도 있으실까요? 평상시에 어떤 그 수면 부족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의 가장 근본은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릴렉스 내려놓는 것 그것을 이제 먼저 이제 실현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음식물 중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산수유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움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네. 포도, 아몬드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서 미리미리 영양 관리도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 이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